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익혀야 될 장애인 복지 이념, 철학, 그 다음에 역사,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제는 꽝치성 재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고민해야 될 과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번째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두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베트남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베트남의 장애인 복지 정책, 전달 체계 또는 베트남 시민들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트남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저희 경험, 한국의 경험과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지어진 센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1980년대 이 복지관이 지어지는 그런 80년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보다 받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복지관 건물을 이용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욕구가 많을 때는 이렇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가지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늘어나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정에 있는, 가정까지 찾아가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모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보건소나 치수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지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업이나 사회 현장에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직업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꽝치성 재활센터 설립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저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 모델이고요. 하나는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한국은 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델은 한 세 가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대서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이 땅을 내놓고 정부가 집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정부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위탁, 운영체에다가 위탁해주는 모델입니다. 이 복지관이나 과천이나 용인 세 군데 다 정부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민간 법인에다가 운영비 주고 운영을 위탁한 모델입니다. 용인은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간에 정부가 새로 개발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영을 위탁을 하되 민간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만든 재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사업재단, 사회복지재단,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그 위탁을 하되 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정부가 만든 재단에 위탁 경영, 그러니까 직영을 하되 위탁 직영하는 거죠.
이 민간법인은 민간에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이 재단은 정부가 만든 재단입니다. 이 정부가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위탁 경영을 맡기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은 이 센터를 짓고 운영비를 주고 잘 운영되는지를 감독하는 거죠. 관리 감독. 그리고 이 센터를 위탁할 때는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심사하고 하게 됩니다. 이 센터의 이 법인들이 이렇게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여러 곳이 이제 공모하게 되면 심사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할 기관장이 경력이 얼마나 있고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의 대통령이 중요하듯이 이 센터도 기관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복지관 관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경력 10년, 장애인 복지관 경력 5년, 뭐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으로 이 법인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돈을, 보조금을, 지원금을 얼마나 낼 거냐, 선정 기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모형으로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새로 짓는 꽝지성의 센터는 어떤 모델을 가져갈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 민간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하긴 하지만 재단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한 예산이 확보돼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중앙정부가 있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 작은 시가 있는데, 관리 감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복지 관련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법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있다면 그 법을 활용하지만 없다면 그 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서울복지관도 40년 전에, 80년 전에 서울시가 복지관을 지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서울시 단독 예산으로 10년을 운영했습니다. 10년 후에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꽝지성에 정부 예산이 없을 때 꽝지성 자체 예산만으로 센터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산이 있어야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인력이 와야지 이 연구되고 좋은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 노하우 말씀하시는데 좋은 인력만 확보되면 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군데 광지성하고 비슷한 규모의 한국의 복지관 40명 인력의 수치료실도 있고, 이런 복지관을 3군데의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한국 돈으로 30억에서 35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80 내지 90%가 정부에 지원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이용료, 후원금, 법인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보면 전체 예산의 8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조금 수정하면
그 한 75%에서 85% 이게 유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75% 쓰고 사업비나 관리비를 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시설이 적은 데는 임금이 많이 나가고 사업비가 덜 쓰고 관리비가 덜 쓰고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다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 예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용료나 후원금 있습니다. 이용료나 후원금. 이용료나 후원금은 열심히 하는 곳도 전체 예산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 정부에서 위탁 사업을 따는 겁니다. 보건소 전달체계 활성화 사업을 프로젝트로 따로 예산을 따내는 겁니다. 보건소 활성화 사업을 복지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별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풀어야 될 몇 가지 개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천 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하고 마스터 플랜의 그 설계, 기본 초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PMU를 운영위원회로 조금 더 확대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의 개관준비팀을 만듭니다. 개관준비팀은 각 팀의 팀장급으로 최소한 6개월 전에, 저는 한 1년 전에 했으면 좋겠다. 1년 전에 팀장급으로 그 개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준비팀은 PMU에서 각 팀에 해야 할 일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기와 인원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팀에 몇 명이 필요 와서 준비팀에 들어올 거, 언제부터 총무팀이 가동 준비를 할 거며 이런 것들은 PMU에서 좀 고민하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고 해야 할 이 사업도 고민하고 사람도 뽑고 기자재도 받고 하려면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준비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별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다음은 건축에 관한 건축. 지금 설계 과정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설계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하고 해도 빠뜨리는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설계 도면을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건물이 일부 올라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일을 잘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 감리사와 함께 집 짓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경험으로 보면 집 다 지어놓고 서비스하는 팀들이 와서 벽을 부수고 다시 공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이 복지관을 3군데를 개관을 했습니다. 한 곳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 짓는 과정에 감리사와 함께 출근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도 해가면서 집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몇십억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그런 전문가가 베트남에 좀 없으면 한국의 전문가가 집 짓는 과정에 가끔 가서 좀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센터의 사업의 접근 방법은 3가지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센터에 오지 못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센터는 꽝치선 동아시 플러스 센터의 장애인 복지의 허브,
중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직업위원회, 보장구위원회, 뭐 서비스 전달, 교육위원회, 뭐 이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런 기능을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 우리는 한국은 이게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복지관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어도 병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광치센터는 의료보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운영 모델이나 예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험해보면 결국 자원이 있어야지 좋은 인력도 구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기 때문에 안정된 예산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복지는 정부 책임이니까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자립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이 안 돼. 이야기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